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은정입니다. 오랜만에 라방에서 뵙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겨울인데, 연말이 다가오는데 어떤 얘기를 제가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겠지만 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전 벌써 아메이를 하고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정말 어디 가도 연수를 얘기하면 절대 꿀리지 않을 만큼의 오랜 시간 아메이를 하고 왔습니다. 아메이를 빼놓고는 뭐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아메이를 만나고 결혼을 했고요. 아메이 하는 동안 새 아이를 낳았고요. 제 인생에 정말 많은 일들이 아메이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성취하게 됐고요. 요즘처럼 이게 기쁘고 행복하고 따뜻한 날이 없을 정도로 전 요즘에 입꼬리가 귀에 걸렸을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저는 요즘에 지금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정말 이런 날이 올 걸 알았으면 정말 내가 더 즐겁게 할 걸 이런 후회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15년 전에 저는 어땠냐면요. 아가씨 때 아메를 만났고 저는 그 당시는 엔잡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쓰리잡을 하고 있는 아가씨였죠. 지금이야 엔잡러, 뭐 쓰리잡, 투잡은 기본이고 더 할 수 있다고 한다 치면 아르바이트 여러 개 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하지만 15년 전에 저한테는 이런 일을 하는 저한테는 친구들은 뭐라고 했냐면 돈독이 오른 친구. 뭐가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해? 그거 돈 벌어서 명품 가방 사고 뭐 좋은 차 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고 저한테 여러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핀잔 아닌 핀잔을 저한테 했었거든요.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고요. 돈을 많이 벌면 정말 신분이 바뀌는 것 같은 줄 알았고 정말 돈이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가난한 시절을 보냈던 아가씨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이 필요했고요. 시간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치면 더 할 수 있다. 잠을 줄여서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뭐 돈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뚜렷하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없었고 정말 언젠가를 끊어진다라고 하는 뭔가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개, 세 개, 네 개, 더 한 것도 해야겠지? 이런 마음을 들 정도로 좀 수입의 불안정에 되게 불안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저의 친정은 가난했어요. 사업을 하는 부모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늘 생각 속에 돈 생각에 떠나지 않았었고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노후 생활을 맞이하는 부모님이 봤을 때는 저한테는 그 부모님조차 저한테는 책임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젊은 내가 돈을 벌어서 조금 부모님 노후를 좀 책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일들을 벌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한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저한테 제 친구인 이규현 리더님이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배가 아팠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저는 바쁘게 사는 동안에 그냥 결혼은 뭐 저한테는 사치 같은 느낌이 들었고 평범하게 사는 삶은 저한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부모님의 노후, 뭐 가정생활 이런 것들에 비슷하게 지냈던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남편감은요 너무 잘생긴 기공자 스타일의 남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너무 배가 아팠어요,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부럽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내가 더 초라해지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생겨나면서 너무 부럽다란 감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친구의 결혼식으로 인해서 저는 인생이 변했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남자친구가 저한테 첫 질문이 뭐였냐면요. 친구의 처음 만난 와이프 될 사람의 친구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황당했습니다. 왜냐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난 이미 직업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꿈을 물어보네. 근데 제 마음속에 꿈은 뭐였냐면요. 말할 수 없었지만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삶. 저한테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걸 차마 내가 말할 수 없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동안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저의 이미지는 뭐냐면 열심히 살고 연봉도 높고 돈도 잘 버는 그런 친구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가난하고 우울하고 뭔가가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걸 감추고 싶었던 게 더 컸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꿈을 물어보는 그 한마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불이 확 붙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저는, 아미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다면서 저한테 쇼핑몰 하나를 저한테 소개시켜 줬습니다. 본인은 여기 오타가 났는데 무점포가 아니라 무점포입니다. 어쨌든 저한테 인터넷 쇼핑몰을 소개해 줬습니다. 제가 바쁘게 막 생활하고 있는데 은정 씨 제가 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하면서 본인의 인터넷 사이트를 확 열어주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러웠습니다. 이미 직장생활 하고 계신 분이셨고 또 하나 투잡으로 저는 맨날 시간을 막 쫓겨서 하고 있는 그런 다른 내 몸을 들여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뭐냐면은 쇼핑몰은 어떤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 일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이 일을 본인이 즐기면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제 마음속에는 부자를 만났구나 이교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사업 하나 하기가 쉽습니까?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을 만났어? 와 완전 나 졌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정 씨가 한번 해보실래요? 쇼핑몰 한번 운영해 보실래요? 이 쇼핑몰은 자본이 들지 않아요. 무자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점포도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다 하면서 하나 더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어떠냐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그럼 리스크가 없는 거네?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볼까? 이런 호기심이 들었던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쇼핑몰에 들어있는 제품들은 세계 최고의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면 누구나 다 아는 제품들이다. 또 한 가지 매달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리고 반품, 배송, 포인트 모든 AS는 본사가 다 해주니까 걱정할 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쇼핑몰 인터넷도 있고 오프라인 매장도 있어. 점포도 돈도 들어가지 않아. 무자본, 무점포 리스크가 없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여기 들어있는 제품군들은 정말 세계 최고의 제품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누구나 말하면 다 알아. 그리고 매달 새로운 게 올라와. 이런 점포들 여러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당연히 예스죠.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요. 할 정도로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에휴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제가 앞을 당겨서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저 밤에만 할 수 있나요? 저 바쁜데 밤 11시에 끝나고 12시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원하기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매달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매달 나온다. 그리고 증가해서 나온다. 그리고 평생 나온다. 탈퇴만 하지 않으면 평생 나오고 더 재밌는 것은 상속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속된다. 말도 안 되는 수입의 속성이었죠. 하지만 저는 어땠냐면요.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슈퍼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쇼핑몰 나 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매장 나 하면 좋겠다. 하지만 난 참 자신이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다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원하기만 한다면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에 원하는 그런 상황에 맞게 개인 맞춤형으로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땠냐면요. 저 해볼게요 라고 손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제안을 받아보시는 거 어떠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너무 좋은 슈퍼네요. 너무 좋은 일이네요.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지만 마지막에 그게 아메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어떠세요? 에이 그런 일이 그럴 줄 알았지. 여러분 왜 그럴 줄 알았습니까? 아메이가 어떻다고요? 모든 그런 이론들 그런 것이 제가 말한 것들이 다 진실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그게 아메이면 어떻고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그런 편견을만 버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회사와 손잡고 제일 좋은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의 기회가 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거든요. 편견을 내려놔 보세요. 이 얘기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속에 희망이 확 들어왔어요. 제가 그날부터 저 열심히 할게요. 손들었다고 했잖아요. 저 열심히 할게요. 사업할게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일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결혼을 결정합니다. 아, 평범하게 살 수도 있겠다, 내가. 저한테 희망이 들어왔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내가 연애는 언제 하며, 결혼은 언제 하며, 점점 가난해질 것 같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결혼해가지고 책임질 사람들이 많아진다?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아메이를 듣고 나니까 제가 마음속에 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 매달 매달 증가하는 돈을 받을 수 있어? 평생 돈을 벌 수 있어? 제대로만 한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 야, 괜찮네. 나도 평범하게 사는 20대, 30대가 누리는 그런 삶, 첫 번째 관문은 결혼이었는데요. 할 수 있겠네 라고 제가 마음 먹고요. 제 주변에서 언저리에 있던 그분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가정했던 남자가 어디 갔을까요? 지금은 어디 갔니? 어쨌든 저는 제 남자친구와 함께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하고 저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결단은 바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질질 끌는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메를 알아듣고 결혼 결정을 하고요. 그때 제 옆에 있던 사람 중에 누가 괜찮나 제가 보고 홍창현이들 찜해서 제가 결혼했어요. 제가 그런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미에도 손에 쥐었고요. 결혼도 손에 쥐었고 또 더 손에 쥔 건 뭐냐면 남편의 월급을 제가 손에 쥐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 가지 수입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결혼은 정말 저한테 도피처와 같은 그런 장소였죠. 그런 선택이었는데 결혼 3개월 만에 저희 남편은 명예퇴직을 그런 희망퇴직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회사에서 하면서 퇴직을 고민하는 사람이 여러 번 되었어요. 정말 저한테는 뭘 피했다가 뭘 만났다고 저는 엄청난 사건을 저한테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결혼하고 이미 저한테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결정을 해야 될 시기였어요. 나는 결혼하면 다 끝날 줄 알고 휴직계도 내고 뭔가 아미를 좀 해볼까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상태로 제가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퇴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저한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다시 복직을 해야 되나 이런 기로에 서 있었는데 저한테를 봤더니 아메이를 처음 듣고 나서 희망 가득했던 그런 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메이를 들어서 아메 공부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결단 내려서 열심히 한 건 아니었어요. 아메이 도망가지 않잖아요. 아메이 미룰 수 있잖아요. 당장 하지 않아도 아메이 뭐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메이를 늘 들랑달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나 갖고 있는 보험 정도로 생각했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언젠간 하면 되지 뭐. 내가 좀 공부 좀 해놓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로 제가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제가 복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메이를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아메이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홍창일녀가 제가 아메이 세계로 저를 밀어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아메이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 새로운 명단 한 명 소개받아요. 미용실 원장님이셨는데요. 그 미용실 원장님을 후원하기로 제가 마음먹고 이렇게 긴 머리, 전 항상 긴 생머리였거든요. 긴 생머리를 네트워크 머리로 바꾸러 갑니다. 자, 여러분 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진 많이 보신 분 계시죠? 저는 그 원장님을 후원하고 제 머리를 이렇게 폭탄처럼 변했어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머리가. 아침에 준비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 뻐글거리는 파마 머리를 풀 수 있을까? 그리고 뚱뚱해져 버린 저의 몸매와 짧아져서 꼬불거리는 제 머리와 그리고 자신 없는 저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엄마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박은정도 아니고 이런 갈등 속에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그 원장님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어요. 아직 조인이 안 됐습니다. 저 꼭 후원할 거예요. 그런 분이 그랬었는데 여기 사진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와 계세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파운드 속 다이아몬드도 있고 엄청난 사진,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진이에요. 이 사진 속에 제가 이런 모습으로 아미를 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요. 정말 그 갓난 아이를 놓고 제가 아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또 사업하는 동안에 아까 얘기했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제가 5년 반이란 시간 동안 매해 휴업을 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달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SP부터 시작해서 SP부터 다이아몬드까지 5년 반을 가는 동안에 아이 둘을 임신하고 낳고 이런 게 겪으면서 5년 반을 열심히 보내고 있죠. 보내왔죠. 정말 저한테는 아메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도 보이지 않았고요. 남편도 보이지 않았고요. 제 건강도 보이지 않았고요. 집중적으로 미친 듯이 암의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을 했으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한 명일 때보다 두 명이 더 책임감이 컸고요. 점점점 무거워지는 저의 어깨와 점점점 많이 들어가는 생활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아이를 임신할수록 더 강해지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5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둘째까지 낳았고요. 이런 동안에 열심히 사업하는 동안에 저한테도 슬럼프가 왔습니다. 변수가 왔죠. 다음대가 되고 난 바로 그 해에 바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셋째가 임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호르몬과 관계없이 저의 모든 뭔가 관계없이 그냥 셋째가 생겼어요. 생기면서 저한테는 가장 큰 변수가 됐습니다. 임신하고 난 동시에 임신을 안 순간부터 저는 1년 동안에 그냥 병원에 계속 있었어야 될 정도로 고위험군 임신이 되면서 1년 동안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동안에 또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건강이 나빠져서 거의 2년 동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제가 몸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한테 몸에 그런 변수가, 건강상의 변수가 오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다이아몬드 되고 나고 모든 필요를 성취하고 나면은 약한 내그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오면 약한 내그들은 제가 더 붙어서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엄마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파트너들도 되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떠나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네트워크가 술렁술렁해지는 순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미팅을 잘 못 나오고 필드에 뛰지도 못하고 하는 동안 저는 슬럼프가 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막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다가 막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가 조금 병원에 있고 내 생활이 시간이 좀 여유로워지니까 되게 우울하던데요, 여러분. 너무 슬퍼졌어요. 그리고 나만 이렇게 도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점점 마인드가 아줌마 마인드처럼 자꾸 깔아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트워크를 내가 다 만들었는데 아메를 열심히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자꾸 마음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슬럼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슬럼프는 왜 오는 거냐면 나한테 화가 나는 거야.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슬럼프거든요. 뭐냐면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무 잘 이기고 싶은데 잘 안 이겨지니까. 정말 너무 필요도 잘하고 싶고 나 너무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슬럼프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감정조차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작아지는 것 같고 나 너무 잘하고 싶은데 나 지지다 같고 이런 마음 드신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얘가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깨고 여러분 일어나세요.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슬럼프가 맞거든요. 저는 다시 돌아봤어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고 보니까 줄줄이 아예 셋이나 됐고 내가 아메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상태에 그때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한테는 뭐가 아메이를 내가 왜 나한테 다시 내가 마음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아메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니요. 잘하고 싶기 때문에? 아니요. 저한테는 아메이를 지금도 하고 있는 저한테 가장 큰 감정은 뭐냐면요. 책임감이에요. 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저 적성에 하나도 안 맞아요. 하지만 저는 아메이가 필요한 사람이고 아메이의 수입이 필요하고 전 일이 필요하고 아메이를 너무 잘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 사업을 책임감으로 하고 있거든요. 적성에 맞는 거 하나 없어요. 저는 한 달 내내 집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저는 집 귀신이에요.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려고 전 노력하고 있어요. 왜요? 책임감이니까. 봤더니 저는 이미 아메이 세계 안에서 많이 물이 들어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저는 지켜야 될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가족들, 정말 제가 5년 반, 6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갈 때 제가 많이 못 가봤어요. 입학식, 졸업식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아메이를 그만둔다면, 아메이를 내려놓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그런 엄마 없는 부재였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우리 파트너들도 나만 믿고 따라왔던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제가 손 내밀었던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잘 해보자고 손 내밀었던 파트너 있는데 내가 나의 감정이 힘들다고 잠깐 내려놓는다는 거 책임감 없는 행동이죠. 다시 제가 일으켜야 될 마음이었어요. 또 한 가지 저는
가장 힘들었던, 가장, 지금 그만둔다면, 내가 암을 내려놓는다면, 뭐가 가장 손해일까, 내 인생에? 돈일까? 일일까? 뭔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30대로 오롯이 암에 다 했거든요. 30대에 결혼했고요. 30대에 셋을 다 낳았고요. 내가 너무 즐거웠고요. 가슴이 뛰었고요.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내가 만약에 암웨이를 싹 내려놓는다면 나머지 암웨이를 안 하는 시간에 난 어떨까? 너무 우울할 것 같은 거죠. 너무나 쓸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시 마음먹기로 결정합니다. 그래, 암웨이란 자체는 그렇게 감정들과의 싸움하는 거지. 감정들이 이렇게 많은 감정들 사이 안에서 복닥복닥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난 잘했었잖아. 난 잘할 수 있거든. 다시 할 수 있거든. 왜냐면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 마음을 다시 끌어올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내가 왜 암웨이를 하려고 했지? 암웨이 그렇게 좋았던 이론적인 얘기들. 무자본, 무점포, 리스크가 없고 정말 제일 좋은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이론적인 얘기들을 그렇지. 더 이상의 회사는 없는 거야. 그럼 이 회사가 나한테 줬던 수많은 보상들과 나한테 줬던 인정들을 생각해 봤더니 그 없이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다시 마음먹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고민해 봤더니 여러분 별거 없더라고요. 기적은요, 기본을 잘 지킬 때 나타나는 거라는 거 알았죠.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 뭐 해야 하지? 나 뭘 어떻게 해야 되라고 고민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세요. 첫 번째, 자기 후원이거든요. 내가 암웨이를 왜 하려고 하지? 내가 암웨이 왜 이렇게 좋았지? 내가 왜 암웨이가 이렇게 가슴 뛰었지? 그런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 두 번째 뭐냐면요. 나 암웨이에서 뭘 하려고 암웨이를 했지? 저는 암웨이의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그냥 돈 걱정하지 않는 삶이 제 목표였어요. 나도 돈 걱정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도 돈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우리 아이들도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한테 꿈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나도 고민하고 부모님도 이 노후가 없고 우리 아이들은 꿈이 없고 이런 생각들이 하다 보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이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암웨이를 잘 할 때만 상담을 하더라고요. 저는 과감없이 스폰서를 찾아갑니다. 저 너무 힘들다고. 저 뭐 하면 되냐고. 너무 잘하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상담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요. 바쁘게 움직였어요. 만날 사람이 없다고요? 저도 없었어요. 만날 사람, 나한테 오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 갈 곳은 많더라고요. 다시 가봐야겠다. 다시 가봐야겠다. 상대방 감정과 관계없이 다시 내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일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지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다시 만들고 다시 차근차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매일매일에 한 달을 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달 본 것이 아니라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지? 오전을 뭐 하지? 오후에 뭐 하지? 이렇게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매일매일 정리하고 스폰서님과 매일매일 소통하고 파트너들과 매일매일 눈 맞추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오랜 시간 동안의 그런 슬럼프 기간, 정체기 또는 제 마음 복닥거렸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정말 그런 얘기들이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스토리가 되고 또 실력이 되고 또 저한테는 깊이가 깊어지는 리더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랬더니 오늘 같은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렇게 행복의 2배, 3배가 되는 그런 핀이 저한테도 오더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저의 모든 부분을 보고 있고 듣고 있던 스폰서님. 단 하루도, 단 한 달도 제 옆을 떠나지 않은 스폰서님. 또 제가 자랑인 것은 뭐냐면요. 단 한 분도 제 스폰서님은 떠나신 분이 안 계세요. 황금 동아줄. 하늘에서 보내주신 저희 스폰서님들 너무 감사하죠. 제 감정들을 다 보면서도 기다려주시고 격려하시고 늘 최고라고 얘기해주는 스폰서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도전의 마음을 먹었고요. 정말 그 스폰서님의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힘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요. 늘 저한테 스폰서님 제 옆에 있어주면서 파트너들이 힘이 되어주고 더 나은 파트너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 넘치죠. 정말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어요. 그렇지만 제 파트너는 너무너무 잘하는 파트너들이 많거든요. 정말 이 파트너들이 항상 제 옆에 웃어주는 그런 기운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파트너들이죠. 정말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 파트너들도 다 누리면 좋겠다. 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는 정말 파트너들에 대한 애틋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시간들을 가족들과 보내지는 못했어요. 정말 아메이에 이렇게 막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하루 종일 집에 다 갔다 들어오면 집에 오면은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 셋이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안 자고 막 엄마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집으로 출근하는 그 기분 아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가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되면요. 너무 좋아 잠을 안 자는 거야. 그럼 저는 막 울려서 재우기도 하고요. 막 화를 내서 재우기도 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꽤 많이 길었는데요. 많이 컸어요. 저는 이 시간들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진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삿포로 사진인데요. 삿포로에서 처음 스키를 배웠던 우리 아이들 그날이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아메와 함께 했거든요. 정말 이 시간들을 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들을 스폰서님, 파트너, 그리고 가족들 오늘은 제가 어제 저희 집에 제가 저희 남편을 위해서 차를 하나 선물했어요. 자랑 타임.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저희 수석 다이아몬드란 피는 저희 남편의 채찍질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격려와 채찍과 모든 우리 그 형상이너의 피, 땀, 눈물, 채찍 그리고 사랑으로 저기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20을 나오는 걸 봐가지고 원하는 차 아무거나 사. 돈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걸로 사. 원하는 색깔, 원하는 옵션 뭐든지 해. 그랬더니 저 남편이 정말 저를 데리고 전 자동차 매장을 다 다니면서 제가 정말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그 차가 어제 나왔거든요. 정말 기뻐하는 저 남편을 보면서 제가 정말 그전에는 맨날 제가 불만이 많았거든요. 불만 좋지 않은 얘기들. 나갔다 들어오면 감정을 다 쏟아놓고 맨날 화를 내는 얘기들만 했었었는데 정말 작년 한 해 동안 전 너무 힘이 됐고 또 그런 남편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부분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벌써 아메이로 여행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보더라도 20번이 훌쩍 넘는 그런 횟수를 다녀왔더라고요. 뭐, 삿포로부터 시작해서 호주, 두바이, 하와이 많이 갔다 왔어요. 아메이로 처음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 보면서 진짜 내가 아메이의 많은 부분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네. 진짜 많이 보상을 받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제가 저 돈 벌어서 나 잘 살고 싶어서 했던 아메이였거든요. 나 50만 원, 100만 원 벌고 우리 엄마 50만 원 드리고 싶고 우리 아이들한테 학원 끊지 않고 잘 다니게끔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점점 커서 아메이를 열심히 했던 생각이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는 이런 여행도 갔다 오고 또 제가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땠냐면요. 기부하거나 연말에 나가서 연말에 되면은 막 이렇게 캐롤을 울리면은 막 이렇게 누군가한테 힘든 사람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돈조차도 드리는 것도 아까웠던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인색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 아이는 누구냐면요. 컴패션에서 만난 저의 넷째 딸입니다. 필리핀 너무 예쁘죠? 이 아이한테 제가 또 누군가 나눔이 될 수 있고 또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저의 이런 경험들을 누군가 나눈다는 자체는 진짜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정말 더 많은 또 아이들을 또 입양해서 또 키울 예정에 있고요. 이런 생각들을 이런 저의 마음의 여유와 또 경제적인 여유와 누군가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 아메의 세계에서 만나고 또 스폰서님들이 보여주신 그 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변했죠. 아메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갈 거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문구가 제 가슴을 뛰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한다는 사명은 다른 말로 책임감인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엄마고, 또 누군가 며느리고, 딸이고, 책임감, 또 지켜내야 될 파트너들,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이런 마음들이 첫 번째 나한테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파서도 안 되고 절대로 내가 게을러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고요. 하면 된다는 신념, 스폰서들에 대한 믿음, 시스템에 대한 믿음, 회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내고 싶다는 용기였던 것 같아요. 나 잘 해내고 싶다. 나 정말 잘 하고 싶다. 근데 너무 두렵다. 하지만 나는 스폰서님이 갔던 길을 따라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작은 용기들이 매일매일 쌓였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도 새로운 뉴페이스를 만나면 저는 지금도 떨리거든요. 아, 오늘 새로운 사람 뉴페이스 만난 날인데 나 무슨 얘기 해주지? 너무 떨린다. 이런 얘기 아직도 전 떨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는 못하지만 내가 스폰서니까 할 수 있고요. 나는 어렵지만 난 엄마니까 할 수 있고요. 나는 못하지만 시스템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요. 난 자신 없지만 보여주는 스폰서님 계시기 때문에 저는 따라갑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써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아메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작은 용기와 여러분들의 작은 마음에 그런 희망이 또 마음속에 정말 간절함만 있다면 여러분 다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스폰서님 가셨던 길 크라운 너무 멋지고요.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너무 멋지고요. 또 파트너들한테도 그 길을 또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또 저랑 같이 사업하시는 형제 리더님들한테 보여주는 또 다른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라방, 오늘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아메이는 옳습니다. 아메이는 희망이 있거든요. 아메이 꼭 붙들고 인생에 다 또 다른 전환점, 또 다른 희망을 가지시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